부동산의 나라 대한민국, 서민 경제가 초토화되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부동산 가격만 지키면 된다, 집값만 떠받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위직 관료들, 자기들이 연끌해서 다주택자가 돼서 다중채무자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집값을 떠받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이제 과거와 같은 묻지마 상승은 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피부로 느껴집니다. 유튜브만 봐도 집값이 물론 2016, 2017년에 최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감당 못할 무리한 이제 수치였던 것들이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정상화됐다, 아직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에 따라서는요, 서서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든 대구든 대전이든 세종이든 아니면 저기 서울의 저 윗동네 노원구든 뭐 경기도 일부 지역이든 간에 이제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건대 2012년, 2013년, 14년 이때쯤만 하면 저기 뭡니까, 분당에 이 대형 평수 아파트가 15억 하던 것이, 고점에 15억 하던 게 5억 중반, 5억 후반까지 내려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사서 난리였죠. 압구정시 몇 차 현대 아파트 14억, 15억 하던 게 9억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안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대시동의 엄마 아파트 10몇 억 하던 게 7억 5천까지 내려가도 사람들이 사겠다라는 마음을 안 먹었습니다. 그게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어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복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2025년 5월인데요. 대략 한 2028년 5월이나 2029년 뭐 5월쯤 되면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집값이 와르르 무너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2015년에 저기 잠실에 레이크 팰리스든 트리지엄이든 엘스든 그쪽 아파트 가격들이요, 30평대가 9억대로 주저앉았었죠. 8억 후반, 9억 초반, 중반, 뭐 청수하고 뭐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8억 9억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28억 29억 하죠. 대략 한 20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유지된 상태로 갈지 아니면 조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죠. 2014년 2015년 가격까지 내려간다, 아니 그러진 않는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긴 한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건데 조정은 많이 될 것 같다,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고가는 건재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강남 3구는 더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락하면 하락하는 폭은요, 좀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한 60%, 70%의 하락폭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만큼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 중에서 우리는 잘 생각하며 지내야 합니다. 좀 더 대비도 하고, 좀 더 염려도 하고, 좀 더 겁내야 될 부분들도 많겠죠. 부지런히 생각하고 좀 잘 따져봐야 되고 잘 궁리해야 되겠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를, 지금의 현실을 잘 좀 따져봐야 할 겁니다. 잘 궁리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그저 묵묵히 살아가고 대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좀 더 영리하게,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갈 각오 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지내야죠. 잘 생각하며 지내야죠. 좀 멀리 내다보고 좀 차분하게 움직이고 더욱더 신중하게 지내는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게 제일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누가 뭐라 해도 좀 더 단단해져야죠.
좀 더 각오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경거망동하며 부동산을 사는 건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인 거죠. 자신만만해하고 욕심부리고 과도하게 움직이고 하면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더 조심하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지금의 이 현실이 많이 녹록지 않은데, 많이 예사롭지 않은데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자. 정신을 좀 차리고 살자. 좀 분발하자. 좀 더 대비하자 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 지금의 상황은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 되고, 좀 더 대비해야 되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무리하게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차분히 지켜보자, 대비해보자, 움직여보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차근차근 천천히 만들어가자, 대비하자,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우직하게,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각오를,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기다리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애쓰고 지내야, 그래야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열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 놔야 될 게 뭡니까? 빚지지 않는다라는 거,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 누구나 다 좋은 거 갖고 싶고 좀 더 나은 걸 이루고 싶죠. 근데 그게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너무 무리한 것들을 지고 갖겠다라고 욕심 부리면, 그러면 이제 상이 꼬인다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몸 걸지 말자. 냉정하게 따져보자.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한, 내가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것에 신경을 쓰고 가지려고 도전하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과욕만큼, 과도한 욕심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살아가자고. 현실적인 것들을 잘 따져보며 지내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잘 따져보고 잘 살펴보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